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서 증시의 낙폭이 미국 증시보다 낮습니다만 그래도 좀 낙폭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염려를 하시는데요. 지금 인사를 드린 이 순간에도 한 25포인트가량 거래소 기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 좀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입니다. 자,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하향된 내년도 유로존 경제성장률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대선 이후 오바마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을 살피고요.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도 제시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대성 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애플과 구글의 특허 소송, 또 현대중공업의 태양광 R&D 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짚습니다. 전일 미국 대선에 이어서 오늘 중국 역시 새 지도부를 선출하죠. 공산당 제18차 당대회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 신한 PWM 압구정센터 곽상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션 만기일 오후장에 대한 전략을 꼼꼼히 세웁니다. 네, 먼저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이 시각 자세한 시황을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대선에서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1930선이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간밤의 뉴욕 증시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재정절벽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돌았기 때문인데요. 이 뉴욕 증시의 여파가 오늘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1.33% 하락하며 191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 기간의 매도 물량을 당해내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기간이 561억 원의 매도 물량을 출하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7거래일째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8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약세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0.65% 하락하면서 51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만이 나홀로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82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6억 원과 35억 원의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코스닥 지수의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환율은 1,090원 선이 붕괴가 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져 이 원화의 가치 상승이 이뤘기 때문인데요.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180원대로 밀려난 환율, 오늘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환율은 2원 10전 오르면서 1,087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다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95%, 닷새 만에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주당 13,000원씩 떨어지면서 현재 134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오늘은 나란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 이상의 하락 흐름, 현대모비스 역시 약 5합권, 기아차가 가장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2.38% 빠지면서 57,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약 9억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1.73% 빠지면서 25,5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시총상위 12위 중에서는 한국전력만이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0.37% 강보험권에서 거래되며 27,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오바마의 재선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1.38% 상승하면서 27,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3% 오르며 25,5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CJ 오쇼핑과 서울반도체는 2% 이상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0.22%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CJ ENM은 0.17% 약보합권, CJ는 오늘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78,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포스코 IST는 1% 이상의 하락 흐름, 인터플렉스가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2.82% 상승하면서 69,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 주가가 3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현재 1%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21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차도 2%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주당 1,300원씩 빠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약보합권, 현대위아는 1.79%의 하락, 만도 역시 2.26% 빠지면서 현재 주당 3,000원씩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건설주 주가가 3분기 실적 악화에 더불어 동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현재 3%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대건설 역시 3% 이상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현재 6% 이상의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 GS 역시 9.45%, 10%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제약주 주가와 셰일가스 등 수혜주들이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제약주입니다. 유한양행이 강보합권, 종근당은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36,600원에 거래 중이고요. 60자는 1%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원제약이 가장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3.96%, 4%에 가까운 상승으로 주당 400원씩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셰일가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강보합권, SH에너지화학이 오늘 5% 이상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BHI 역시 2.86%, 3%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반면 휴스틸과 영통정밀은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전날 오바마의 미국 대선에서 재선 성공 소식에 상승 흐름을 보였던 태양광 관련주 주가가 오늘은 하락 흐름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OCI가 2.80%, 넥솔론이 2.58%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하나케미칼과 웅진에너지, 한국철강 모두 2% 이상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 현재 이 수능 문제가 쉽게 제출됐다는 소식에 교육주 주가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교가 현재 1.82%, 2%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면서 59,530원에 거래 중이고요. 청담러닝이 3.26%의 하락 흐름, 다만 비상교육과 능률교육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대한전선이 대규모 수주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4.88% 상한가 나타내면서 8,57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네오이즈 세계게임사가 카카오톡 전용 음원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한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네오이즈입니다. 4.53%, 5%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면서 1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NHN이 하락장 흐름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NHN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고 영업이익 역시 4.3%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NHN은 1.97%, 2%에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장 현재 흐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먼저 시장의 분위기를 확 느낄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던 에너지 헬스케어 관련주들을 좀 점검하고 이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 시점인데 싶은데요. 자, 국내 관련주는 어떤 종목이 있고 이들에 대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어저께 미국장이 좀 하락한 계기 중에 오바마 관련주 외에 피해를 봤던 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되기 전에는 롬니 시대면 시장에서 뭐 정유주라든가, 그러니까 에너지주라든가, 배당주라든가, 금융주 뭐 이런 쪽에서 힘을 받을 거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오바마가 되면서 오히려 그 종목들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관련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바마가 지금 당선됨으로 인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비철금속,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 그다음에 IT 업종으로 좀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비철금속 쪽에서는 이제 일단 고려 아연하고 풍산이라는 종목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 쪽에서 헬스케어, 특히 의료개혁 프로그램이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면은 셀트리온이 괜찮죠. 물론 이제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헬스케어 쪽에서는 선두주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제 육성 정책이 됐을 경우에 이제 셰일가스 관련주를 한번 봐야 되는데 한국가스공사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IT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IT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언급을 했었고 우리나라도 많이 배울 게 있다, 또 많이 발전했다라고 했죠. IT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일단 삼성전자 관련주인 삼성전기라든가 LG 디스플레이, 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주요 관심권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유로존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군요. 앞서 5월에 전망했던 1.0%에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라는데 자세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올 5월에 그 시장 전망치가 1%였습니다. 유로존의 성장이 이제 그 정도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10분의 1 토막이 나버렸죠. 0.1%요. 이제 그 이유를 보면 독일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7%에서 0.8%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유로존의 위기가 이제 그 독일에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이때까지는 유로존과 별개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유로존이 위기가 오면서 유로존에서 수출하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독일이 좀 힘든 국면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EC, 그러니까 유로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이번 내년도 유로존을 성장 0.1%로 성장할 거다.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다른 걸로 짚어보면 지금 그리스 문제나 스페인 문제, 그리스는 일단 오늘 의회에서 의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 수면 위로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죠. 12일 날 차기 지분할 차기에 주기로 했던 315억 유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승인만 해준다면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문제가 되는데 독일이 그만큼 어렵게 됐다라는 것은 독일이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스페인 문제를 해결하고 유로존 문제를 떠안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아마도 유로존은 한 3, 4년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 4년 동안 좀 좋은 일이 있기 힘들 거다. 이거 좀 답답합니다. 자, 오늘 국내 이벤트 옵션 만기에 대한 전망과 시장 대응도 짜주십시오.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나라가 주가가 빠지다 막판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들이 사실 그 258 정도, 그러니까 지수로 1980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끝났습니다. 포지션도 그런 모습을 만들었었는데 미국에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제 그게 조금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1900선에서의 하방 경직성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어저께 미국이 하락을 했지만 하락의 요인은 일단 외부적으로는 그 그리스에서 의회 의결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회의 직원들도 파업을 했으니 의회에서 어떤 표결을 하려니 힘이 들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그동안 수혜를 못 받았던 종목들, 뭐 배당주라든가 에너지주라든가 금융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롬밋이 되면은 수혜가 받겠다 싶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실망 매물이 많이 출혈을 했고요. 거기다 애플이 지금 사용하는 통신 특허가 이게 좀 문제가 좀 발생해가지고 또 물어줘야 될 돈이 생기고 그래서 애플도 4%대 하락. 이런 문제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하락을 했죠. 그 영향이 이제 오늘 우리나라에 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일단 1900 하방 경직성을 거의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미국이 오늘 밤에 다시 되돌리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견뎌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 EU 소식, 그럼 미국의 오바마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앞으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상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상 어떻습니까? 좀 좋진 않던데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옵션 만기를 좀 예상을 했던 거고요. 미국에 대해서 오바마가 당선이 돼서 사실 뭐 주식시장이 뭐 호황이 될 것이다, 뭐 논리가 되면 악재가 될 것이다 계속 나왔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증시가 뭐 위로 간다 내려간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외국인이 뭐 현물 스탠스 파는 게 없습니다. 아침에 조금 순매수 들어왔다가 44억을 지금 현물에서 파는데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외국인의 현물 스탠스는 전혀 볼 게 없다. 선물 쪽 옵션 쪽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선물 2,400억 정도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어저께 뭐 선물 매도를 5천억 넘게 치다가 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또 역시 외국인이었는데요. 결국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오늘 옵션 만기 앞두고서 어제 장중 한번 흔들었고요. 오늘 좀 개파를 시작하면서 말이 지수는 25포인트 빠진 걸로 보이지만 사실 옵션 시장에서 개인이 아침부터 양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지수가 이 정도에서 아마 마무리될 거라고 일단 예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유가 문제인데요. 그것은 일단 투자 전략에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기간 물량이 760억 나오는데요. 믿던 이틀 동안 매수를 해줬던 투신이 오늘 400억을 팔고 있습니다. 뭡니까? 손절매죠. 사실 손절매입니다. 투신이 사실 들어 올렸었고요. 투신도 최근에 현물 쪽보단 현물을 들어 올리면서 선물 옵션에서 먹으려고 이틀 동안 좀 먹었었는데 결국엔 현물 쪽은 손절하는 모습인데 상당히 이렇게 되면 수급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별로 안 빠지는데요. 뭐 애플이 4% 넘게 밤새 빠지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생겼다 해서 뭐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하는데 뭐 어느 정도 반사이익은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국내 IT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전차군단에 대해서 제가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환율과 민감하게 좀 연동시키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단 가만히 앉아서 한 손실을 상당히 몇 천억에서 뭐 이렇게 되면 연말에 1,050원 가고 그러면은 결국 1조 원 이상의 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시 전차군단도 지금은 선물에 의한 어떤 바스켓, 선물 합성 전략으로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물 매수하는 거를 중요시 볼 필요는 없다고 오늘 누차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일단 싶은 게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오늘 0.7%대 빠지고 있는데요. 어제 개인이 많이 샀고요. 오늘 기관이 100억 정도 삽니다. 결국 코스피가 안 되면 또 기관이 코스닥을 몰리는 현상인데요. 기관 소급이 그래도 들어온다는 게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어제 그제 개인이 샀다는 거는 또 단기적으로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 조정받을 국면이다. 임박했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오늘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마침 기관이 또 사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데 아마 오후 들어서 기관이 좀 팔지 않을까 예측은 해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긍정적인 의미도 좀 퇴색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업종별로 누가 오르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오늘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에 해외 변동성 미국이 많이 빠졌는데 우리는 그래도 견조하는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오늘 안 빠지면 내일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옵션 만기에는 여기에만 집중해서 시장을 보시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주체별 속내를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외국인은요, 일단 디데이입니다. 옵션 만기에 항상 외국인의 현금 인출기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인데 파생상품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제 한탕이 먹고 오늘 싹쓸이 해줄게. 이 말은요, 어제 변동성 위로 아래로 상당했습니다. 뭐 결국엔 종가 기준으로 위로 올리면서 지수가 이제 오바마가 당선이 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뉴스들도 많이 흘러나왔는데 그런 소리는 그런 뉴스 어떤 분석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저는 참 이해가 좀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옵션 만기라 오늘 개인이 아침에 양매사다 오늘 지금 콜옵션으로 몰리고 있는데 선물 매수랑 같이요. 상당히 좀 이렇게 되면 오후 들어서 하방으로 한번 또 밀었다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이 정도에서 많이 안 빠지겠지만 선물 옵션 쪽에서는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은 이제까지 상승은 다 거짓이었던 걸까 하면서도 현물을 또 사고 있습니다. 오늘 25포인트나 빠지니까 1900선 초반은 충분히 사도 되겠지 하는 일단 개인의 모습인데요. 이거 투자 전략 이따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은 여태까지 옵션 시장에서 양매수 전략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지수를 250, 코스피 200을 250에 가둬놓고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10월 옵션 만기 이후에 11월 옵션 만기에 한 달 동안 지수가 변한 게 없습니다. 거의. 지수가 변한 게 없고요. 선물도 변한 게 없어요. 거의 252에서 250 가두리를 계속 쳤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기관이 양매수하는 거 전부 다 깡통 찬다는 겁니다.
겁니다. 오늘 만긴 날. 기관도 상당히 이번 물에서 단기적으로 먹었을지 몰라도 현물도 다 실패했고 파생상품에서 외국인한테 상당히 농락당했다. 결국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래저래 좋은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걸까요? 네, 앵커님 말씀대로 제가 요새 좀 좋은 얘기 안 해서 저도 좀 죄송스러운데요. 그러니까요. 현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2주 전인가 아마 대형주들에서 52주 신저가가 속출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오늘 GS건설 10%, 건설주들이 오바마가 되면 건설주가 된다, 주택 경기가 회복되고, 근데 왜 건설주들이 오늘 폭락을 합니까? 대림산업 6%, 삼성물산 또 신저가 찍고 삼성엔지니어링 어제 반등 주는 듯하더니 역시 3%대 이상. 완전히 지금 작사를 내고 있습니다. 중공업주, 해운주들 계속 신저가로 속출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버티는 게 정유주들입니다. 화학업종은 말할 거 없고요. IT 업종 삼성전자가 받치고 있고, 최근에 LG그룹주를 기관이 많이 매수해서 오늘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환율적인 면에서 IT 기업은 추가 상승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냐? 내수주냐? 내수주도 사실 오르기 힘들죠.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디플레가 일어나고 있는 국내 경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고요. 4, 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날 확률이 지금 높고,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통계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미국 오바마 당선은요, 우리나라에 좋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계속 채택해온 대통령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애플과 삼성의 소송 지금 12월에 또 진행 중이고요. 현대기아차에 대한 연비 오류 사건, 호르몬 그룹에 대한 어떤 두 분과의 소송 1조 원대 배상, 이런 게 다 뭡니까?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의해서 때려 맞은 건데요. 의도적일까요? 안 의도적일까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음모론적인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 기본적으로 그냥 나온 게 아니란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살 수 있는 업종은 뭡니까? 미국 내 자동차 업종, 미국 내 IT 업종이 살아나면서 미국의 소비랑 고용 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설주들, 미국은 주택 경기 회복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PF 물량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저금리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어떤 시중금리, 결국 콜금리가 2.75%대죠. 미국은 0.26%, 거의 제로 금리입니다. 그 돈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으로 와서 3%대, 무디스랑 S&P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해놨죠. 그러니까 일본이랑 똑같은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데 채권에서 그냥 안 줘도 1년 동안 3% 수익을 나는데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안전자산에서도 그런 금리를 먹을 수 있는데 자기네는 제로 금리를 조달해가면서 결국엔 국내 증시는 이머징 쪽에서 타켓이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오바마 정책은 사실 태양광, 그린에너지, 셰일가스 이런 거 물론 단발성으로 테마를 먹힐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의 채산성이라든지 펀더멘탈은 환율적인 면, 결국 무역 보호주의에 의한 어떤 원화 강세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게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제가 주식을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통화정책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어쨌든 원자재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유가 관련주라든지 원자재 관련주들은 그렇게 큰 폭락은 없고, 어쨌든 많이 하락할 시 분할 매수, 그리고 올라갈 시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하면은 그래도 코스피에서 상당히 선방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정대로 통과를 했고요. 유로존 위기는 어쨌든 계속 일단락 되겠지만 미국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무역 보호주의 전쟁, 그런 것들이 국내로 상당히 안 좋다. 결국엔 디커플링화 될 것이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투자를 늦추는 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애플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 운영체제인 젤리빈에 대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은 현재 전 세계 IT 기업들을 향해서 소송을 마구 벌이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R&D센터는 총 226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9월 착공해 1년여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배상과 오염 제거에 투입되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5조 엔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도쿄전력이 전망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런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애플이 이번에는 구글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인 젤리빈에 대해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는데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구글에서 이제 그 삼성 갤럭시 노트 10.1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송에다가 그 구글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갤럭시 10.1의 운용 체계가 그 구글의 젤리빈이라는 그 운용 체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소송의 특징은 예전에 그 각진 모서리가 특허다라고 주장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던 어떤 디자인,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운용 시스템인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번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 세계 애플이 이제 전 세계 IT 기업들의 마구 이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지적처럼 애플이 스마트 기기에서 혁신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정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 회사도 어떻게 보면 그 너무 많은 일을 벌리게 되면은 이 일을 저희 이제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애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스마트 기기의 혁신에 지금 집중이 되기보다는 소송에 지금 집중이 되는 모습이라서 이제 우려가 있는 건데요. 소송을 해서 이제 회사 고유의 어떤 특허 같은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소송은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먼저 걸었다고 항상 이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소송에서 질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가로서는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로서의 어떤 그 소송이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R&D 센터가 태양광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그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연구센터를 그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그 고효율 태양 전지의 어떤 구조나 그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그 경량화, 그리고 그 태양열 같은 것은 이제 그 지역마다 다 다르게 어떻게 보면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맞춤형 모듈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충북 음성에 그 국내 최대인 600메가와트의 어떤 태양광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R&D 센터를 설립해서 국내 태양광 분야를 선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증시에서는 아직 그 태양광에 대해서는 아직 굉장히 그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은 이제 뭐 오바마의 수혜주였다 뭐 이러면서 흔들림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해 보면 기업들은 지금 태양광에 자꾸 투자한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도 세계 3위의 어떤 그 태양 전지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오늘은 또 그 태양광 시장은 이제 적자 생존하는 시장이라서 2015년에는 한화가 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중공업도 이번에 국내 최대 그 R&D 센터를 밝혔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기업을 운용하시는 분들하고는 그 어떻게 보면 투자 마인드가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제 업황이 나쁘게 되면 그 상당히 그 다른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다가 이렇게 업황이 나빠지는 어떤 조짐이 보이면 그 주식을 팔고 뒤로 물러서서 관망을 하겠습니다만, 회사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황이 나쁘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그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그 투자가들에게 어떤 좋은 그 신재생 에너지 어떤 투자에 좋은 암시를 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배상과 오염 제거에 추가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5조 엔가량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8조 원 규모인데요.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규모라고 하죠? 예, 그 당초의 예상은 1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5조 엔이 됐고 거기서 또 다른 5조 엔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36억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금액이 계속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2014년에 그 정도의 비용이 들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쿠시마 원전의 지금 뒤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을 비용과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5조 엔이 추가로 부담되는 거는 이제 오염 제거를 한다거나 그리고 폐기물을 보관하고 그리고 원자로를 해체하는 비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비용이 계속된다면 도쿄 전력은 파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국유화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원자력 발전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가장 싼 발전 비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되고 아니면 새로운 원전 시설을 만들게 된다면 폭발 사고 같은 그것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설비를 마련해야 되고 또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을 다했을 때 그것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다시 덮어야 되는 비용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이 과연 싼 발전인가? 그래서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하고 원자력 발전 단가하고 비슷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힘이 실리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성투자자문의 안정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먼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상황이 영 이게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네요. 미국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이제 중국의 지도부 교체 등등 그동안 증시를 짓누르던 불확실했던 정치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거침에 따라서 증시에 좀 밝은 햇빛이 비춰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국 시장이 급락적으로 폭탄을 맞으면서 우리 시장도 고스란히 기대와는 반대쪽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옵션 만기일이라는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가능케 하는 그런 변수까지 함께 있으면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영 얼어붙은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25포인트가 현재 빠져 있어서 1911선 그래도 그나마 좀 지켜내고 있는 게 다행이다 싶고요. 1.33포인트면은 퍼센트면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코스닥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모두 하락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건설업종 가뜩이나 어려운데 대림산업, 대우건설 본사 압수수색 당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6% 가까운 그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해외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쪽은 일단은 미국 대선이 끝났고요. 자, 중국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가 바로 오늘 열립니다. 중국은 10년 만에 이제 권력 교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 곽상준 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자, 중국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반드시 상승한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시장에 관심이 큽니다. 기댈 언덕이 하나 생겨서 반갑긴 한데요. 자, 이번 중국의 정권 교체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지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네,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문제는 시장의 기대치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게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사실은 최근에 미국 시장이 계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 그다지 미국 대비 선전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자 중국의 수출이 무려 약 27% 정도가량 몰려있는 한국 입장.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진 한국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주식시장의 약세 흐름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나쁜 것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에 수출을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 특별히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는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중국이 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이번에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그 흐름들을 과거처럼 갑자기 좋아지는 흐름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아닐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글로벌 위기가 닥쳐오자 중국 정부는 무려 4조 위안의 돈을 한꺼번에 풀어젖힙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축을 막고자 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경제 위축이 아니고 경제 버블이 왔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톤 다운 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내수 소비의 활성화 정책은 이루어지는 반면 부동산 가격을 누르는 그런 정책이 한꺼번에 지금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정도 수준의 그런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 내수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와 그리고 수출이 살아났을 때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수는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중국의 상승이 중국의 어떤 그 흐름들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규모로 자리 잡은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중국의 수출과 연계된 기업들입니다. 즉 소재업체들이 되겠죠. 철강, 조선, 기계, 그리고 화학, 정유 이런 기업들이 중국의 수출과 연계된 한국의 기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 쪽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내수가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한국의 온기가 전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 중국에서 홍콩 시장이 조금 낙폭을 과하게 경험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 이번 주 초인데요. 그런 그 주가 하락이 이어진 이유는 중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즉 GDP 성장률 목표치가 약 7% 정도로 잡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나오게 될까봐 지금 주변국들이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7%가 그렇게 나쁜 것이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지도부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듣기로는 시진핑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성향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이나 경제 발전 입장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보지만 그보다 우리 기대치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가장 큰 부분은 아마도 이 경기 부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처럼 정권 교체를 했다고 해서 좀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 수 있겠는가? 그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PMI 지수가 50 기준인 50을 넘게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기가 조금 회복하는 듯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양적 완화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양적 완화가 나타나게 된 것은 미국 경기가 어려울 때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죠. 중국 경기가 바닥에서 좀 턴을 한다면 경기 부양책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문제고요. 앞서 좀 길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 내수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수출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 한국에 전해지는 느낌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 부분은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은 경기 성장을 꾸준히 한다. 7% 정도 성장만 해도 굉장히 좋은 성장이기 때문에 주변국들한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중국의 소재를 판매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중국의 수출이 잘 풀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책이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중국의 내수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소비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경우에는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수혜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책을 지금도 피고는 있습니다. 안 피는 게 아니고 피고는 있는데 그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은 대체적으로 중국 내부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쪽으로 지금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정도의 수준은 그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게 중국을 보는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좀 근사한 그런 시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화학기계, 철강 등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 또 화장품, 식품 등 이 내수주 소비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말씀하셨던 잘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화학기계, 철강은 중국의 공장이 잘 돌아갈 때 잘 팔리는 항목입니다. 반면에 화장품, 식품 뭐 이런 쪽 내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면 잘 팔리는 거죠. 그럼 앞에 것을 전자, 뒤에 것을 후자 이렇게 나눠 보신다면 올해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만 앞으로도 중국의 내수 소비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조금 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화학기계, 철강 쪽은 유럽 문제가 조금 더 해결이 되어야만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올해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더 상황은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2008년 이후 2009년, 10년에 경험했던 정도 수준의 그런 정도 수준의 호황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곽상준 부장과 함께 중국 정권 교체에 따른 시장에 대한 영향력과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중국 증시는 어떤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오늘 중국 증시도 미 증시의 영향에서 벗어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점차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66% 하락한 2091.83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차기 지도부 교체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가 계속적으로 약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은 전약 후강의 장세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기 지도부 교체 이후 과연 어떤 언급들이 나올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차기 지도부 교체 이후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좀 커지고 있는 만큼 차기 지도부 교체 이후 어떠한 언급들이 나올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10월 인수합병권은 연내 최저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10월 중국 기업들의 인수합병 건수 53건을 기록하면서 건수와 거래 규모 모두 연내 최저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러한 것에 따른 시장에서의 관망세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소비자 신뢰 지수는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3분기 중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106포인트로 전분기 대비 1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중국의 소비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3분기에 저점을 찍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요인들은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추가 완화 정책 발표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정부가 완화 정책을 추가로 더 많이 내놓을 수 없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중국 정책들을 보았을 경우 예전과 같은 큰 폭의 양적 완화 정책보다는 선별적인 그 경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오늘 지도부 교체 이후 10년 만에 바뀌는 지도부 교체인 만큼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경기 부양책의 규모와 어떤 업종들이 수혜가 될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이 낙폭을 줄이고 있다고 해서 우리 증시도 그런 선순환의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오늘 시장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장 다들 좀 기대가 크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눈치가 빠른 분들은 어저께 올라올 때 일정 부분 좀 정리를 하셨을 것이고요.
증시의 격언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격언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로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두 번째 무릎에 잡아 어깨에 판다. 세 번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장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격언은 정말 투자 수익을 지켜주는 격언들입니다. 낙폭과대 싸다고 들어가는 일은 정말 더 큰 하락 겪을 수 있는 지름길이며 소문이 무성할 때 사서 뉴스 전에 파는 전략은 언제고 항상 유력합니다. 일단 미국 대선은 끝이 났고요. 지금은 미국 대선보다는 중국에 집중할 때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5장 전략을 키워드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장들이 좀 크게 빠지고 있는데 하락의 깊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오늘 그중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 업종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난히 GS건설의 경우 오늘 대형주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10%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하시는 고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칼날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왜 안 되는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2주 신고가와 52주 신저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52주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패션이나 큰 자금의 단기적인 매수나 매도가 아닌 지속적인 추세라는 부분을 지표에 넣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종이 저가에서 올라오기에도 많은 시간과 리스크가 있고요. 실적이 좋고 현재의 흐름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돌발 악재가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업황과 실적이 좋지 않아서 떨어진 경우에는 올라서기가 더욱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예상하고 들어갔다가는 지하실을 발견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장이 빠져서 빠지는 종목들과 주도적으로 하락한 종목은 분명히 다릅니다. 낙폭 가대에 흔들리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지도부 교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가 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립니다. 5세대 지도부는 국가 주석과 총리직을 맡게 될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리커창 부총리가 이끌 예정이고요. 4세대 중국 지도부가 내놓을 12차 경제개발 계획의 핵심 목표는 중국 내수 시장 확대입니다. 4세대 중국 지도부가 내수 확대를 위해서 강력한 임금 인상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한 것으로 내수를 좀 진작을 시키겠다는 전략인데요. 중국 매출이 큰 종목들을 찾기에 좀 증권사에서는 좀 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오리온이 있겠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논란에도 계속 상승을 하면서 7일 사상 최고가 107만 8천 원을 경신을 했습니다. 오리온의 올해 중국 매출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중국 지도부 교체 이후 수혜주로는 빙그레와 CJ CGV, 휴비츠, LG 생활건강, 한미약품 등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인 북경 한미약품이 있고요. 3분기 매출액만 2억 1천만 위안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한 38%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CJ CGV는 지금 현재 15개 정도 상용가를 갖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6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업종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꼭 한번 편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에 대해서는 좀 짧게 듣겠습니다. 예, 휴비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전에 한번 소개도 한번 했던 종목이고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중국 시장입니다. 현재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6억 명 정도가 시력이 좀 나쁜데요. 현재 1억 명 정도만 안경을 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는 약 5배에서 6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겠죠. 일단 1억 명 정도 안경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수준을 제외하고서도 안경 착용률이 현재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 착용률이 50%를 본다면은 향후 성장성이 좀 무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 부합한 예상치를 좀 내놓긴 했지만 좀 더 기대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국면인데요. 지금 정도 매수가 좀 유효해 보이겠습니다. 매수가는 15,300원, 목표가는 17,300원, 손절가는 13,7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증시가 좀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 시간 남아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능 시험 보는 모든 청소년들이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